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책회의에서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백신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다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접종을 시작하면서 30살 이상만 접종을 허용하도록 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죠. 자, 그럼 20, 20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우리는 30살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준으로 삼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미만에만 허용하지 않은 주요국은 이 백신의 종주국인 영국입니다. 반면 프랑스와 캐나다가 55세,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60세 미만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게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죠. 아무렴 접종 허용 나이를 높일수록 혈전 부작용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백신의 접종자 규모는 보시다시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중하다는 뜻인데 이건 그냥 두더라도 우리나라도 일단 우리 2분기에만 해도 20대 백신 접종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된 20대는 64만 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접종자가 확정된 상태죠. 그래서 당장 접종이 불가능해진 이 64만 명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국은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모두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64만 명 접종 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미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2차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13만 5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혈전 부작용이 없었다면 2차도 같은 백신을 맞는다는 게 방역 당국이 세운 기준입니다. 전문가 3명에게 물어보니 1차 접종 후 3개월 동안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자, 반면 접종 기준을 엄격하게 세운 다른 나라들처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2차 접종은 다른 백신 이렇게 맞아도 괜찮습니까? 이 1, 2차에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3명 가운데 2명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나 그렇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할 거면은 참상 임상시험 그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대안이 많겠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